오늘은 제가 한 30분만 얘기하고, 여기 뺑 둘러서 앉아서 실제로 이제 자선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30분만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건 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물도 조용히 그릇에다 떠서 정지시켜 놓으면 차근차근 물이 가라앉죠, 그죠? 물이 가라앉는단 말이죠. 그래서 맨 위에는 이제 아주 깨끗한 물이 돼요. 깨끗한 물이 되고, 이제 묵은 알갱이들은, 쫙 다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되듯이, 사람도, 이 마음이라는 것이, 몸과 바로 전부 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많이 충동질을 하면 할수록 마음도 같이 출렁거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마음이 많이 출렁거리면, 이 마음으로서 외부의 어떤 대상을 바라보거나 느낄 때, 전부 다 남반사가 돼서, 세상의 대상이 굴절돼 보이고 왜곡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분노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분노심이 일어나서 안에 마음이 아주 파장이 일어나면 바깥 대상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냥 그걸 무슨 때린다든지 또는 욕을 한다든지 또는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건 대단히 바깥 대상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그 다음에 오는 잘못된 행동들이 바깥 대상도 다치고 나도 다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을 갖다 많이 가라앉히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이런 한번 해보세요. 저녁에 편지를 써놓고 아침에 읽으면 절대 편지를 붙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써놓고 저녁에 봉인해놔놓고 저녁에 우표까지 다 붙여놓고 그냥 안 보고 붙여버리면 몰라도 저녁에 쓴 편지는 아침에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녁은 어두운 생각들이 많았는데 아침에 밝은 생각으로 보니까 창피해서 못 붙이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을 때 바깥을 보는 것하고 바깥 경계를 인식하는 거하고 마음이 분노심이나 또는 탐욕심이나 또는 들떠 있는 마음이나 또는 생각 자체가 잘못 나온 거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죠? 어리석은 생각이 나온 이런 상태에서 바깥 대상을 보면 이건 거의 100% 이게 왜곡되거나 또는 굴절된 것으로 보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업 가운데 인류가 생긴 이래로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게 명상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은 명상법이라고 하지 않았고 공자님은 인의예지 그랬죠, 그죠? 인의예지 그랬는데 그 중에 예가 명상법에 상당히 접근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가 명상법에 접근해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명상법이냐 이제 다른 점도 많이 있지만도 공자께서 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항상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고 남에게 묻고 남의 얘기를 잘 듣고 하는 그런 듣고 또 내가 몸을 잘 간수하고 내가 몸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공자가 예로 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은 꼭 그렇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요즘 세상에서는 더더욱이 해야 돼요. 요즘 옛날에는 이 마음이나 몸을 갖다 아주 충동을 줘서 막 그냥 뒤집어 엎어지게 만드는 것이 옛날에는 적었어요. 왜냐하면 유해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 사는 아주 그냥 발달됐다고 그러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더 사나워지고 충동쟁이가 쳐져서 더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발달하고 무슨 여러 가지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냐면 실제로는 정신병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의 반증이기도 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못 산다고 하는 부탄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미국이 정신병자 훨씬 더 많다. 이건 뭘 반증한 거냐? 그만큼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영화,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무슨 자동차, 그 다음에 많은 먹거리들, 이런 것들, 먹거리도 굉장히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나 이런 얘기 다 하면 오늘 실습 못 하는데? 요런 얘기까지는 내가 그냥 나중에 법회 할 때 얘기하려고 좀 이게, 그냥 추려내려고 그랬는데, 얘기 나온 거니까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이 마음을, 마음이라는 건 몸과 전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몸과 이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안 돼요.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같이 따라 피곤해지고, 그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또 몸이 가뿐하면 마음도 가볍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요즘에 불교에서는 요거 얘기한 지가 2600년 되는데, 그 텔레비전에 KBS에서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그래 육부작 그래가지고 그게 해놨죠. 그죠? 그것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더만. 그래가지고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것은 그 맞지 않아요.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상관관계이지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매스컴에서 그 제목을 붙일 때 오버한 거예요. 지배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지배하려면 그 마음만 잘 되면 다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돼. 마음만 잘 된다고 해서 몸이 다 따라가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서로 상의상존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한 곳이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니까 마음대로 다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 마음대로 됐디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음도 몸대로 안 돼. 몸이 마음을 지시하지만은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날아가고 싶었다고 해서 몸이 날아가집니까? 안 날아가지잖아요. 몸이 나는 이뻐지고 싶은데 쌍꺼풀이 되고 싶은데 수술을 안 하고 쌍꺼풀 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쌍꺼풀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기 전에 쌍꺼풀 안 되잖아요. 마음이 그런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상의상존하는 것인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재하는 것인데 서로 어떤 것을 지배하거나 몸이 마음을 지배하거나 마음이 몸을 지배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는데 그런데 이제 요걸 두 개가 서로 영향 준다 그러면 마음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마음과 몸은 몸으로 인해서 마음이 생겨났고 마음으로 인해서 몸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사실은 따져놓고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요걸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은 따로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몸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만 몸이 없이는 또 마음도 안 일어나. 그죠?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몸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몸이에요. 몸의 일부예요. 그죠? 또 마음에 의해서 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또 몸도 마음의 일부란 말. 그러니까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에요. 그 두 개를 불교는 구분을 안 합니다. 구분을 안 하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매미가 어떻고 뭐 몸이가 어떻고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구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주로 우리 음식물이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먹고 사는 음식물과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물? 제일 많이 먹는 거 모른다. 아직 먹고 살면서 그거 모른다. 공기야. 공기를 요거 막아버리고, 입 이래 버리고, 딱 그냥 1분만 됐으면 죽어. 물은 한 포름 안 먹어도 안 죽어. 그죠? 물은 한 포름, 뭐 좀 약한 사람은 죽기도 하겠지만, 밥도 한 포름 안 먹어도 안 죽어. 안 죽는데 요거는 1분만 안 먹으면 죽어. 그래서 이거는 문이 없어요. 문을 안 만들어 놨어. 혹시 문 닫히면 큰일 날까 싶어서 자다가. 그래서 자다가 혹시 코가 막히면 감기 걸려서 코 막히면 안 될까 싶어서 밑에다 보조로 뚫어놨어. 그래도 이거 두 개 다 막히면 이제 안 될까 싶어서 여기 목구멍을 뚫어도 괜찮게끔 만들어놨어. 굉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런데 공기, 그 다음에 물, 두 번째가 물이에요. 물은 공기는 우리 몸에 차지하는 비율은 적어요. 근데 그건 잠시도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천국이나 그런 것이 대기권 바깥에 있다 그러면 그 다미 선교회 같은 사람들 그 왜 공중으로 뭐 올라가가지고 뭐 휴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절대 기압 그런 건 다 놔두고 인력 그런 건 다 끌어당기는 인력 그런 거 놔두고 올라가서 이 몸체 올라가면 공기가 없어서 몸은 그냥 못 써.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이게 이 끌어당기는 힘, 인력 이게 하고 기압이 약해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다 분해야, 몸이 분해야, 공중분해가 돼버려요. 몸이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국 아니냐 우천국이라도 몸가짐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마음은 놔두고 우리 몸에 이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마음은 빼놓고 몸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공기이고 그 다음에 물이고 그죠? 지수 하풍 그러죠, 그죠? 지수 하풍은 그냥 다 그대로예요.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수 하풍. 지수 하풍 이제 형성되는 순서대로 이제 해놨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데는 거꾸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풍이고 공기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에너지. 몸에 에너지 없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대인데 이걸 화장을 해보면 맨 끝으로 요것만 좀 남아. 석회질 이런 것만 조금 남아. 칼슘질도 다 타버리고 석회질만 좀 남거든. 몸에 남으면 석회질만 조금 남아. 그거 이제 우리가 빼라고 부셔가지고 이 항아리에다 담잖아요. 그 대부분이 석회질이에요. 그냥 석회예요. 그렇게 이제 풍대에서부터 쭉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그것도 전부 다 물질인데 이 물질이 잘못 들어오거나 오버해서 들어오면 몸에 이상이 일어나고 이상이 일어나면 정신작용도 이상해져요. 아시겠죠? 그럼 요즘에 근데 인류가 쭉 살아오면서 먹었던 적응되진 먹거리가 있어요. 근데 적응되지 않은 먹거리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이제 그러거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수행하는데 그 정신을 안정시키는데 대단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포가 아직까지 작고 그 세포들이 이 하나의 세포가 이게 분화해서 이게 자꾸 분화하면서 이게 늙어 죽을 때까지 분화하면서 계속 이렇게 분화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 세포가 잘못돼 버리면 특히 태내에 들었을 때 하나 세포가 잘못돼 버리면 어느 한 부분이 장애가 일어나 버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먹는 것이 전부 다 피를 따라서 세포로 다 들어간다고요. 세포로 따라 암 세포가 발생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먹는 것에 관한 문제가 거의 90%예요. 왜냐하면 세포가 분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물질이 잘못 들어가서 이 세포 껍데기에 있는 세포 억제막이 있어요. 그 억제막을 갖다가 어느 물질이 못 쓰게 만들어 버리면 이 세포가 무한대로 커버린 거예요. 그 무한대로 커서 영양분을 갖다가 무한대로 받아서 핏줄도 지가 만들어 버려요. 무한대로 받아 먹어버리면 이제 나중에 3기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커지니까 다른 데는 살이 쭉 빠져버리고 이게 나중에 종기가 터져서 이제 죽게 되거든. 그렇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냐면 음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닭고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음식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공부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장애를 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먹는 거. 먹는 걸, 그러니까 가족들도 대부분이 음식물에서, 음식물 먹는 것을 상당히 자제하고 성공을 하면 그 사람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안정되고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먹는 걸 보고, 얼굴 보고서도 저 사람이 대체 뭘 먹고 산다는 건 대충 압니다. 뭘 먹고 사람하고 대충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먹거리들 있잖아요. 그죠? 먹거리들, 그 인스턴트라고 하는 것들, 함부로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그 인스턴트 속에는 제일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정신적 안정을 갖다, 몸의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엄청나게 해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를테면 우리가 색소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이들한테 사탕 무슨 왜 애들한테 그런 걸 그렇게 많이 주저리 사주는지, 그렇게 엄마가 실력이 그렇게 없어?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냥 애기만 시집 가서 그냥 애기 배에 있으니까 나와서 그냥 키우면, 그냥 그렇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식품안정청이라는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보면요, 이 의식하는 자체가 기득권이에요. 과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돼 있지, 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의 입장에 딱 서 있질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색소를 넣었다. 공업용 색소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까지 인체에 해롭다고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죠? 안 해로우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나중에 10년 뒤에 해로운 게 밝혀지고 나면 그때 10년 동안 먹은 거는 누가 보상하죠? 보상도 되지도 않거니와. 여러분도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을 넣어놨으니까 교통사고 나도 괜찮아. 교통사고 나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돈이지, 그거는. 그죠? 몸이 부서져 버리는데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색소, 보통 여러분이 사탕을 하나 만드는데 유해 물질이 7, 8가지 들어갑니다. 또 이제 어떤 것은 뭐냐면, 이거는 양이 작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죠, 그죠? 양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색소가, 그런 그 화학 물질이 다른데 이게 이를테면 게맛살에도 들어있고 사탕에도 들어있고 또 무슨 치킨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무슨 오뎅에도 들어있고 어묵에 들어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그걸 하루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얼마나 양이 많이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일 실력 없는 엄마, 제일 못된 엄마, 뭐가 해로운지도 모르고 먹이는 거. 애가 생명이 단축될 것인지도 모르고 먹이는 거. 뒤에 엄청난 어떤 병에 걸려서
애가 고통받고 생명이 중단될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모습으로 애를 갖다 먹이는 거. 그건 엄마로서는 난 자격 상실이라고 봐요. 직무유기와 자격 상실. 안 그러면 아주 무식한. 맨 어쩌면 뭐 과자 사주고 빵 뭐 사주고. 또 여러분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왔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사 먹는 그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건요 사실상은 인간이 잔인합니다. 어느 정도 잔인하냐면요 그걸 닭이나 이런 것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육하지 않은 고기는 먹지 말자. 정상적으로 사육하지 않았다는 것은 닭도 전부 다 그냥 한 칸 속에 넣어놓고요. 다 돌아다니면 살이 빠지니까. 사료도 전부 사료 안에 항생제가 그냥 왜 사료 안에 항생제가 그냥 들어가냐면요. 사료 회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사료 회사 이 사료를 먹고 병이 안 걸렸다라고 해야 그 사료를 사 먹이니까 사료 안에다 무조건 항생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닭이 그 사료 먹는 거 그 안에 항생제 그냥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맨날 항생제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병이 걸리면 감기나 이런 게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생제를 갖다 작은 단위에 처방을 하면 잘 안 들어요. 아이들인데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고단위 처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그 닭이나 이런 것들도 그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서 그 안에 뭐 항생제 이런 것 들은 것도 둘째 문제 치고 스트레스를 받고서 자라고 완전히 물건 취급당하고 한 번도 움직여 보지도 못하고 딱 갇힌 채로 살만 쪄가지고 바로 잤거든. 그렇게 하니까 그 닭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호르몬, 닭 자체의 호르몬이 아주 유해 호르몬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걸 사람이 먹고서 좋을 리가 하나도 없다고.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고기를 사서 먹이더라도 정상적인 고기를 사서 먹여야 돼요. 제일 멍청한 것들이 싼 고기만 찾는다고? 싼 고기만, 그건 경제적 이유만 가지고 따지면 고기를 갖다 10번 사 먹을 걸 한 번 사 먹더라도 정상적인 고기 사 먹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고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한우도요, 못 믿습니다. 한국 돼지도 못 믿습니다. 지금 한두 군데, 몇 군데 사는 유통돼지는 정상적으로 키운 가축들이 있어요. 그런 가축들 고기를 갖다 먹는 것은 그래도 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지금 유해 물질들이 인스턴트라든 이런 것들 유해 물질들이 거의 뭐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상품에 나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약에 노출된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몸에 과연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게인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찾기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적게 먹더라도, 지금 많이 먹어서 탈이거든? 적게 먹더라도, 이 몸을 갖다 안정시킬 수 있는 식품을 갖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지염은, 우선 가족을 갖다, 굉장히 위험한 몸 상태로 끌고 가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음식 부분이 몸에 영향을 주고 몸에 이게 이제 명상을 한
만약 한 사람을 갖다가 피를 뽑아서 안에 피의 호르몬 변화를 조사를 해보니까 안에 전부 다 우리 몸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대단히 많더랍니다. 그게 이제 나온다는 이거 호르몬이.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를테면 음식물을 잘못 섭취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에 그게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 그래요. 발암 물질 내지는 내분비 교란 물질들이 안에 들어가면 그런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전부 다 억제당하고 몸에서 교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몸을 잘 간수하고 잘 정신을 갖다 온전하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라. 이럴 때면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으면 이러더라고요. 명상을 한 달 동안 한 몸 상태를 술을 한 번 먹음으로써 흩어버린대요. 그냥 다 깨져버린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 음식물들이 얼마나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몸을 갖다 망가지게 만드는지 모른단 말이죠. 따라서 이 몸을 우선 음식물을 가지고 좀 이렇게 몸을 우선 편안하게 갖추어 나가는 거.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이게 상당히 이제 웰빙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채식 위주로 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많아졌고, 또 명상하는 사람들이 채식. 저번에 이제 미국에 두 분이 오셨는데 아주 불교를 깊이 믿는 신자예요. 근데 이분들은 불교를 믿는 게 우리처럼 복비로 다니는 식으로 안 믿어. 수행으로 믿지. 딱 수행으로 믿으니까 불교 믿자마자 딱 채식으로 바꿔버리더라고. 그대로 채식으로 딱 바꾸어서, 근데 채식으로 바꾸니까 어떻냐 그러니까 몸이 가뿐하고, 정신이 맑고, 깨끗하고 좋다고. 아주 좋다고. 미국 친구들한테 많이 권한다고. 많이 권한다고. 바꾸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갖다가 내가 그동안에 왜 안 했느냐고. 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식생활을 좀 안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습관이 돼서 잘 안 고쳐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절대 조미료나 자극적인 것을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을 많이 쓰면 정신에 안정이 안 옵니다. 자극적인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매운 것, 되게 짠 것, 그 다음에 화학 조미료, 그 다음에 설탕, 아주 되게 단 것, 요것을 갖다가 많이 쓰면 쓸수록 사람은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걸 오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과 고혈압, 그 다음에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거의 99%가 소금과 기름과 그다음에 설탕 관계예요. 반대로 이제 반대로 운동 안 하고 일 안 한 관계도 있지만은 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설탕 칼로리가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설탕 많이. 지금 우리는 설탕을 많이 쓰는 게 정말 돌대가리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쌀 속에요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그거 몸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쌀밥이 배 나오는데 고기보다도 더 배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인스턴트 먹이지 말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고기도 신선한 거 정상적으로 사육된 거 그 다음에 짜게 맵게 달게 너무 고소하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러는데,
좀 살아보면 그 재미가 더 좋아요. 무슨 재미로 살았냐는데 나중에 그거로 해서 무슨 고통을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뭐 당장 그래도 에이 뭐 먹고 죽더라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그냥 먹고 죽자 그렇게 보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이제 나중에 안 벌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제 음식 먹는 습관 요것도 이제 몸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부분은 요즘 화학물질 이런 부분은 옛날에 고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원리들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 고전들의 수행자들이 항상 다 했던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뭔 얘기냐면 양을 적게 먹는 거. 적게 먹는 거. 밤 양에 약 많이 오버해도 7알 정도나 7알, 8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밥을 내가 한 그릇 먹을 것이다 그러면 한 2숟갈, 3숟갈 정도는 덜어내고 먹는 거. 그게 이제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돼요. 또 이를테면 내가 고기를 먹는다 그럴 때는 고기 먹는 양만, 우리는요, 식당에 가면 고기 먹고 또 뭐 먹어요? 밥 먹고, 반찬 다 먹고, 누룽지 먹고, 디저트 먹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디저트는 디저도 먹는다고 디저트라 그런다며. 그래서 디저트라 그런다며. 죽으려고 먹는 거야. 그래서 어디 뭐 진짜 한 20년 굶으면 각설이가 와가지고 다 주워 먹고 가듯이 그냥 아구아구 그렇게 안 주면 식당 망하라고 축원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적게 먹는 거. 오래 사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적게 먹는 사람이에요. 소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식가들은 절대 오래 못 삽니다. 적게 먹는 거. 그 다음에 골고루 먹는 거. 끼니에 맞춰주는 거. 때에 맞춰주는 거. 부처님께서는 비시 주식 때 아닌 때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때 아닌 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나는 속가에 사는 사람들 보면 아유 어째 저렇게가 정신이 온전히 붙어있나. 술 먹지, 담배 피우지, 아침밥 안 먹지, 새끼에 밥 때가 없더라고. 엄마 배고파, 그럼 먹어라. 때가 없으니까, 사실이 때가 없으면요. 때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습관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철이 없어져 버려요. 때나 철이랑 그게 같은 소리입니다. 철철이 봄철, 가을철 그러잖아요. 그죠? 때가 없으면 그게 때 없이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그러면 그게 아주 그냥 철이 없어지고 아주 습관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사람이 내가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뭐 어쩌고 그거 좋은 것 같아도 나는 그런다고. 마이크 끄고 저런 병신 같은 소리가 가냐면 밥도 못 찾아 먹는 게. 그럼 뭐 바쁘다고 뭐. 그럼 안 먹고 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지가 깨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가 아침밥을 안 먹는다. 아침밥 안 먹으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침밥 안 먹으면요. 꼭 가서 보면 10시쯤 배가 고파서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식경질을 내거나 안 그러면 뒷구석에 앉아서 무슨 커피를 타먹고 앉았거나. 나 여기 올라와서 보살들 커피 타먹는 거 저거 없대. 아침에 커피 타먹는 거 저거 없애고 싶어. 안 졸리라고 먹는 것은 그렇지만 집에서 밥 안 먹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 타먹을 것 같아. 오전을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나요? 그 아침밥을 아침에 7시 딱 먹어줘야 돼. 작게라도. 아주 작게라도 딱 먹고서 그래야 활동을 해줘야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안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끼에 꼭 먹어주는 거. 작게라도. 그래서 몸이 항상, 항상 이때 되면, 밥이 그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장을 안 해요. 그러면 살이 안 쪄요, 잘. 불규칙하게 먹을 때 살이 찌는 거예요. 몸에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들어오면 왕창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도 불규칙하게 먹는 사람들이 엉덩이가 큽니다, 이렇게. 엉덩이, 비계가 잔뜩 끼가 엉덩이가 커요. 왜 그러냐? 불규칙하게 먹으니까, 안 먹을 때가 많으니까 그 안에 지방 에너지를 저장하느라고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먹는 거 절대, 잘 조정. 적게 먹고, 적게 먹고, 불량식품 먹지 말고, 인스턴트 먹지 말고. 아시겠죠? 알기만 하지 실제 할 건가? 네? 실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괜히 얘기했구나.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게 몸이 정신까지도 영향을 줘서 그런 사람들이 파괴적이 된다든지 정서불안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이 꼭 고운 생각을 못 낸다든지 항상 뭘 헐떡거리고 돌아다닌다든지 그렇게 일단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인 스스로라고. 자기 스스로도 통제를 잘 못해. 마음의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먹는 것에 관한 주로 된 얘기를 했죠. 그죠? 요게 이제 옛날에 중국의 천태지 스님께서 해놓으신 천태 마하지간에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그냥 여러분에게 쑥싹쑥싹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 이 몸을 간수하는 거. 몸을 어떻게 먹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아까 공기도 좋은 곳에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아파트 같은데 참 가서 보면 개선해야 될 게 많아요. 아파트는 우선 제일 먼저 골치 아픈 게 위도 뜨시고 밑에도 뜨셔가지고 그저 그냥 아래 위가 떳떳해가지고 이게 이 뇌라는 것은 왜 맨 위에다 붙여놨냐 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다 붙여놓기도 했거니와 사실 에너지 받아 쓰는 걸로 치면 옆구리 정도 붙여놔야 심장이 빨리 돌려주거든 이게. 근데 이걸 하나 올리내기가 힘들거든 사실은. 펌프 올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위에다 붙여놨느냐? 이게 사람은 머리를 조금 이렇게 쓰는 사람이나 그냥 보통 평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보통 이게 에너지에 약한 3분의 1 이상을 그냥 사는 사람, 에너지의 3분의 1 이상을 이 작은 머리에서 다 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가 식어야 돼요. 머리가 식어야 돼. 머리가 안 식고 머리가 떳떳해가지고 있으면요 멍청해져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옛날 우리 방들은 밑바닥이 뜨시고 우리 한국 사람 바닥이 뜨시고 위가 공기가 서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요 이제 아파트 같은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위에가 뜨시고 밑에가 뜨시고 그러면 그 애들이 사실상 머리를 잘 식히지를 못해. 그럼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정신적 안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 아파트나 이런데 이중문 참 못 만들어 버렸죠, 그죠? 유리문이죠, 그죠? 공기 소통이 잘 안 돼. 공기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나는 우리나라 창호지가
창호지와 흑벽. 이건 아주 무지무지한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신 영향에 엄청 도움을 주는데, 흑벽은 습기를 품었다가 내주고 품었다 내주고 그런 관계가 계속돼요. 그렇게 하고 창호지는 공기가 소통을 해요. 눈은 이쪽에서 저쪽이 잘 안 보이지만은 공기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창호지 문이 한 두어 칸 있으면 절대 안에 방한 공기가 산소 결핍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데 산다라는 이유가 공기 좋은데 살면서 저는 그래서 겨울에 어떤 때는 문풍지 있잖아요. 그죠? 문풍지를 바를까 그러다가 문풍지를 안 바릅니다. 공기 소통 때문에 잘 안 발라요. 문풍지를 발랐어야 되는데, 저 창호지가 진짜 창호지가 아니고 창호지를 안에 넣고 아크릴을 가지고 압착시켜 버리기 때문에 공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나는 공기 소통을 어떻게 시킬까 하고 하다가 내 방에는 문풍지를 안 바른 거예요. 그래서 문풍지로서 충분히 바람이 소통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풍지를 안 바른 거거든요. 따라서 안에 그 아파트 같은 데도 내 생각에는 바깥문은 빛 때문에 유리창문을 하더라도 안쪽 문은 내 생각에는 한두 짝 정도는 창호지 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바깥문 열어놓고 앞문 이렇게 닫아놨을 때도 공기가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게끔. 이건 산소가 결핍 때문에 머리가 맹키하지 못해요.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쥐어박지만 말고 산소 공급이 자연 상태에서 가장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몸하고 정신하고는 깊숙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 상태를 잘못 만들어주면 마음 상태도 끊임없이 잘못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해당되기도 하고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몸을 고르는 몸을 안드게 하는 것 가운데, 이제 그것보다 좀 앞서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텔레비전하고 컴퓨터 있죠, 그죠? 텔레비전, 컴퓨터, 전화, 이것이 좀 통제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텔레비전 같은 경우를 너무 많이 시청을 할 경우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거는 이제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물들도 문제가 되지만은 텔레비전이 갖고 있는 그 전자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핸드폰은 영국 같은 데서는 이게 되고 오래 통화할 경우에는 아이들은 하지 말아야 그러거든. 이 전파가 뇌를 바로 쳐가지고 오래 하게 될 경우 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게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정신을 추구하고 산다라고 할 때는 텔레비전 보는 경우도 내가 볼 때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봐서는 안 돼요. 1시간 정도 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1시간 보는 거? 드라마? 예? 또 1시간. 그럼 2시간 정도까지 보는 사람. 3시간 보는 사람. 모르겠다.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예? 그래도 뭐 드라마 하나 봐야지. 뉴스는 봐야지, 그죠? 또 안 보려고 그랬는데 영감쟁이가 보고 앉았으니까 그냥 다른 거 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보고 앉았다든지 뭐. 그러니까 하여튼 3시간 정도 본다고. 그러니까 하루 3시간 시청이라 그러면 열흘이면 30시간 아닙니까, 그죠? 석정조 가서 공부 1년 해봐야 50시간이 안 돼.
근데 그 안에 뭐 좀 유익한 프로그램이 나오느냐면 유익한 게 별로 안, 뉴스도요, 별로 유익한 게 안 나요. 맨날 싸움한 거, 사고 난 거, 누가 찔러 죽인 거, 누가 뭐 어쨌다는 거, 누가 도둑질 했다는 거. 그거 봐봐야 뭔 도움이 되지? 뭔 도움이 됐디요, 그게? 예? 예? 도움 하나도 안 해. 그거 왜 보고 앉았죠? 예? 그걸 왜 보고 앉았지? 세상이 움직이는 상황을 좀 보려고. 세상 움직이는, 지 움직이는 것도 보지. 남 움직이면, 아니, 자기 움직이면 보지도 못하고 남 움직임 보고 앉아가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움직임, 이게 자기 세계거든? 자기 세계를 못 보면 남 세계를 갖다 봐서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잘못하면 책상다리 고약 붙인다니까? 자다가. 옛날에 고약을 갖다 사다 놓고 이제, 고약을 자기 전에 붙여야 될 건데 잊어버리고 이제 잤는데, 하여튼 잠결에 하도 그가 아파서 이제 고약을 붙여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책상다리에 붙여놨더라고요. 그 책상다리에 붙인 고약, 자다가 책상다리에 붙인 고약이 뭐 종기가 나을 리가 없잖아요. 자,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봐.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냥 차 있으니까 뿌르륵 몰고 나가고 부르륵 몰고 나가고 주룩 나가고 그거 나가서 뭐 그냥 뭐 특별한 다른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어쩌면 그냥 키 꽂고 그냥 부르륵 나고 부르륵 나고 그게 마음을 엄청나게 들뜨게 만들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시간을 체크를 해서 꼭 필요한가 아니면 자동차 타고서 뭐 어떻게 하면 집 옆에 갈 때는 어지간하면 그냥 걸어가시고요. 한 30분 걷는 거리면 그냥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조용히 명상하고. 근데 또 나는 우리 보살님들한테 난 못마땅치는 게 뭘 어쩌면 맨 화장을 잔뜩 해가지고 그따 또 길거리 나가면 그냥 또 탄다고 또 뭘 안 타는 크림을 또 바르고 또 그것도 그렇다고 또 탄다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가면을 써버리고 쪄죽 것들만 그따 또 장갑 끼고 그따 또 뭐 토시 끼고 그냥 운전한다고 하냐. 아니 근데 그렇게 좀 얼굴이 하얗면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이쁜가? 아유 마이클 잭슨처럼 그냥 탈색을 시켜버리지 그냥. 예? 탈색시킬 돈이 없다고? 마이클 잭슨을 탈색시키고 성형수술 많이 해가지고 껍질이 줄줄 일어난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냐면 이를테면 한국에는 피부암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피부암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햇볕에 카나다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는 그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들은 해야 돼요. 안 하면 그전에 레이건 같은 경우도 피부암이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네들은 백인들은 또 흑인들은 피부암이 없습니다. 백인들은 피부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게 선크림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뭣도 모르고 바르고 다녀. 나 웃기지도 않아. 그래서 나 희한하다 그랬어. 여름에요, 조금 막가서 해수욕장 가서 잔뜩 태우는 것은 화상 입을 정도로 태우는 것은 안 좋지만은 여름에 자연 상태에서 햇빛 보고 다니는 것은요, 비타민 D라든지 이런 거 형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얘가 다니는 것은 병자입니다, 그건. 이게 이제 우리가 기공학에서도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 있죠, 그죠?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사광선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어질어질 하고 뭐 쓰러질 그런 태양만 안 받으면요, 그냥 어느 정도 받아도 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이제 피부가 막 그냥 뭐 노화된다 그러는데 그 피부 노화되면서 태양의 직사광선에 그냥 뭐 하루에 8시간 뭐 노출돼가 일한다든지 이런 정도면 몰라도요. 그냥 여러분 한 30분 걸어 다니는데 그냥 모자 쓰고 걸어 다닐 정도 아무 이상 없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것도 집에서 시간을 줄이고 가족들과 약속을 하고요. 시간 줄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죠. 왜 콧방 끼워놓은 그렇게 다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명상한다고 대들면 그런 생활 태도 자체가 전부 다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 생활 태도 자체가 우리 정신을 전부 다 난반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냥 뭐 술 먹으면서 명상한다? 그건 술을 안 먹든지 명상을 하든지 둘 안 해야 돼. 둘 중 하나를.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얘기한 거 음식에 관한 문제하고 지금 이제 생활 상태에 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몸을 간수하는 방법, 몸 간수하는 방법. 그걸 이제 앞에는 지금 예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조신에 들어가요. 조신. 조신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조신하게 굴어라. 그게 조신하게 굴어라는 것은 이게 명상법이에요. 몸을 잘 간수해라 그 뜻이에요. 조신. 몸을 잘 간수해라. 몸을 잘 간수해라는 뜻이 뭐냐? 우선 몸을 잘 간수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몸을 청결히 하는 거. 청결히 하는 거. 청결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청결히 하는 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맨날 그냥 박박 씻고 샴푸로 씻고 린스로 헹구고 집에 또 들어가서 드라이로 말려가지고 또 향수를 뿌리고 또는 무슨 뭐 바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몸에 다른 병원균이 옮겨 다니지 않게끔 정갈히 하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곰팡이도 뭐 공중에 온통 날아다니는 게 곰팡이 포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손이나 이런 것을 자주 씻으라는 것도 이제 손을 통해서 많이 병균이 옮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입을 깨끗이 하라는 것도 입을 통해서 많은 균들이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게 청결히 하라는 뜻이에요. 옷을 갖다 좋은 걸 입으라는 뜻이 아니고 옷을 깨끗이 빨고 옷이 오염되지 않게끔 잘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결히 한다는 것은 수행자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고려 때 스님들 같은 경우도 장티부스가 전국에 퍼지면 스님들이 그걸 치우러 갔어. 왜 치우러 갔냐? 워낙 정갈히 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병 안 걸리는 법을 알아. 장티부스가 어느 고을에 퍼졌다. 그러면 스님들이 거기에 국가에서 스님들 한 600명 좀 차출해 주시오. 아주 그런데 잘 아는 의사 스님들 600명 차출해 주시오. 그러면 그 스님들이 가가지고 스님들이 들어가면 일단 해결이 다 돼. 왜냐? 스님들은 스스로 밥해 먹죠. 그죠? 스스로 빨래 해 입죠. 또 가서 설사 돌아가셔도 가족이 없으니까 괜찮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그 병 걸린 사람들이 죽으면 스님들이 화장을 잘 해. 화장했죠. 그 다음에 치료법을 상당히 알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병에 안 걸리는 방법을 또 생활을 통해서 알아.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면
옛날에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경우,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어디서 걸리는지 몰랐는데 스님들 같은 경우는 대충 이게 물에서 옮긴다는 거 알아요. 알았기 때문에 절대 오염된 물을 안 마시고 스님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도 마을 물을 절대 안 마셔. 어디 가서 마시냐면 저 산에서 원천수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 쪽에 올라가서 제일 위에 물을 갖다가 떠다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끓여서 마셨고 손발 깨끗이 씻었고. 그때 당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는 거 같죠. 그죠? 그때 당시 마스크 다 쓰고 했고요. 그래서 개인 식기는 전부 다 바루로 개인 걸 썼기 때문에 이 식기로 인해서 전염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위생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게 병이 안 걸려서 국가에서 그런 전염병만 번지면 스님들 가서 좀 해결을 해주라고 고려 때는 전부 다 그랬다. 그래서 스님들이 가서 다 해결을 했어. 모든 문제, 치료, 장례, 그런 것까지 싹 다 그 병이 다 사라질 때까지 정리를 다 스님들이 가서 했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몸을 정갈히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몸을 정갈히. 가족들의 몸도 정갈히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손 꼭 씻는 거. 손을 씻을 때도 비누를 칠해가지고 꼭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손도 아이들한테 하루에 학교에서 놀다가도 하루에 손을 갖다 적어도 한 20회 이상은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씻는데 물만 이렇게 직 바르지 말고 꼭 흐르는 물에 비누를 칠해가 싹싹싹 손등에 손 비벼서 손에 세균이 싹 사라지고 의사들이 이거 잘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감기 걸릴 확률이 아주 그냥 뚝 떨어집니다. 거의 감기는 이거로 옮기고 손으로 옮기거든요. 이거로 나가지만은도 그 묻어서 손으로 이렇게 옮겨서 호흡기로 옮기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 꼭 입 각을 양치해내고 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요 초기에는 코 앞에 조금 묻어 있거든. 그럼 꼭 물로 헹궈내는 거. 한 서너 번 헹궈내는 거. 그런 것을 이제 해주는 손발 자주 씻어주는 거 하고 이런 것을 갖다 옷 자주 하는 거 하고 방안 정결이 방안에서는 주로 곰팡이가 많이 피니까 그런 걸 잘 정갈이 해주는 거. 몸 정갈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세 이제 바로 해주는 거. 자세. 우선 첫 번째 자세가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정신 자세가 또 달라져요. 그죠? 깡패들이 절대 손 앞에 모으고 안 써요. 깡패들이 손 모으고 쓰면 싸우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탁 벌리고 쓰거나 뒷짐 딱 쥐고 쓰거나 눈 딱 보르뜨고 쓰거나 그렇게 하죠. 그럼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세를 우선 누워 자는 자세를 갖다 이제 보면 제일 좋은 자세가 누워 자는 자세가 오른쪽 옆으로 눕는 거예요. 요거는 의학적으로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놨는데 의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돼. 왜냐하면 왼쪽 옆으로 자면 심장이 밑에 있잖아요, 그죠? 이 펌프해서 올리는데 아주 심장이 저녁 내에 힘들어 준다. 그러니까 가끔 심장 허혈증이 걸려. 저녁 내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해 죽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무실 때 왼쪽 옆으로 자면 이게 요가에서도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치원 학생처럼 지금 자는 거 배우고 지금 50년, 60년을 잤는데 그죠? (50년) 60년 잤는데 지금 내가 자는 거 배우게 생겼었는데 사실상 지금 자는 거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자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심장이 저녁 내 일하면서 요게 위쪽으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피가 좀 심장이 약한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결려버린다든지 팔이 이 손끝이 저려버린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요렇게 하고 자면요. 심장이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일하기가 편해. 펌핑해서 올릴 게 없고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편해요. 반드덕에 누워 자면요. 반드덕에 누워서 자면 또 문제가 생겨요. 반드덕에 누우면, 이게 반드덕에 누웠을 때 베개를 반드덕에 베지, 얇게 베가지고 반드덕에 하지 않으면 척추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또 엎어져 자면요. 호흡에도 문제가 생기고, 앞면으로 기운이 쏠리고, 장이 앞면으로 이렇게 쏟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엎어져 자는 사람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언가, 우울증이 왔거나 좀 슬퍼가지고, 앞에 엎어져 자는데, 엎어져 자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주무실 때, 꼭 제일 좋은 것은 오른쪽 옆으로 이 베개를 갖다가 어깨 높이 정도로 이렇게 베줘가지고 목고기가 딱 이렇게 바로 되게끔. 그렇게 주무시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아시겠죠? 그것도 결국은 몸을 반듯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그 정신을, 반듯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한테 이거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놔놓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를 잘 만나면, 요런 거, 잘 가르쳐 줘놔놓으면, 습관 들여줘놔놓으면, 아이가요, 나중에 저절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럼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건강해진다고. 부모 잘못 만나놓으면 개떡이야. 여러분, 좋은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예? 지금 음식물이나 이런 거 다 따져놓고 보면 지금 좋은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그런데 뭐 애들한테 큰 소리 칠 일이 있다. 주무시는 거는 정신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뇌도 영향을 준답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뇌에도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잠을 주무시는데도, 불면증이 왔을 때 사실은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가장 불안 정세를 없애준대요. 그건 많은 이제 과학적,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무실 때 오른쪽으로 주무실 것. 아시겠죠? 이제 안에 세부적인 것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이제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발을 내놓고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을 덮고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를 덮고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체질에 따라 조금씩 틀려요. 발을 내놓고 자야 되는 사람은, 이 콩팥 있죠, 신장이 아주 좀 약한 사람들은 발 밑바닥이 뜨끈뜨끈해. 발이 뜨거워. 그래가지고, 항상 자다가 보면, 아이고, 내 발 뜨거워 죽겠어. 이불 속으로 발을 내밀고, 그 다음에 벽에다가 발을 갖다 대보고, 그렇게 그냥 발이 뜨거워 죽겠다 그런 사람은, 그건 발을 좀 내놓고 자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발을 갖다 덮고 자는 습관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요, 덮고 자면 신장이 튼튼해집니다. 그냥, 또 이제, 이 배가, 장이 이제 피가 잘 안 돌고, 장이 또 냉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배를 꼭 덮고 자야 돼요. 배를 덮고 자야 되고. 또 이제 머리에 열이 잘 오르는 사람들은 베개를 조금 높여야 돼요. 왜냐면 하루 저녁에 피 흐르는 양이 요만큼 낮은 거고 요만큼 높은 거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런 건 이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앉는 자세는 이게 조신 가운데 앉는 자세는 제일 중요합니다. 앉는 자세는 부처님 자세로 앉는 것이 제일, 이 인류가 앉는 자세 가운데 제일 병 안 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세가 어떠냐? 경험상 10,000년, 20,000년 내려오면서 경험상 해보니까 이게 부처님 앉는 자세예요. 가부자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앉는 자세는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다리 있죠, 그죠? 양반다리를 자주 한 양반들이요. 그건 공부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괜히 꼰다리 똑 꼬고 앉아가지고 이 안전면섭에
무릎을 갖다가 양무릎이 딱 이렇게 서로 맞닿게끔 요렇게 겹쳐서 앉거든. 다리를 착 꼬아가지고 착 올려가지고 그렇게 앉으면 그거는요 한 40, 50 넘어가면 하체가 약해져가지고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유림들 그 나이가 한 4, 50 넘어가면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그거 못 써요. 그래서 앉는 것은 반가부좌 자세를 앉는 게 가장 좋다. 어디 가서 앉든지 항상 반듯하게 그렇게 앉는. 여자들 스커트 그 원피스는 입고 말이죠. 가가지고 어디가 앉을 때 다리 한쪽으로 모으고 옆으로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다 망치는 거예요. 골반도 어그러지고 골반도 삐딱하게 되고 근육도 뭐 삐딱하게 되고 허리도 S자가 돼버리고 S라인이 아니고 S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제발 하이힐 신고 다니지 마시오. 그거 하나도 안 멋있더만 그걸 멋있다고 꼭 왜 신고 다니는 나는 이유를 모르겠대 그거. 어? 그걸 왜 신고 다니요? 키가 작아서? 아이고 참. 그거 해가지고 키 커 보인다고? 에? 하이힐 같은 신발은요, 그 신발이 어떤 상을 만들었냐면, 이게, 이 뒤꿈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뒤꿈치가 올라가고 앞에 엄지발가락 이쪽이 발이 한쪽으로 쏠리잖아. 앞쪽으로. 중심이. 그러면 이제 허리가, 이 허리 쪽에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디스크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반이 삐뚤어집니다. 그것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무슨 뭐 장단지가 좀 들어가는, 장단지가 안 들어가요. 장단지가 더 기형이 되지. 그리고 발목하고 발끝이요. 이 발끝이 굉장히 경락도 많고 이 발끝이 세밀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게 압박을 받으면 그거로 인해서 발끝이 나중에 발에 병이 많이 납니다. 신발 편한 거 좀 신으세요. 좀 멋있어 보이려고 발만 고생시켜 되겠어요? 나는 그건 내가 발이라 그러면 안 따라다녀, 나는. 근데 왜 따라다녀? 근데 여자들 희한하게도 그 하이힐 그게 신발 같지도 않은 신발이거든. 그걸 신고서 땅에 닿는 면적이 작잖아요, 그죠? 그거 굉장히 불안한 거야. 착지 면적이 굉장히 적어서 허리도 잘 다치고 잘못하면 아주 발목도 다치기 쉽고 아주 안 좋은 신발은 최악의 신발을 신고 다니더라고. 그것도 결국은 몸 서서 다니는 자세에 좋지 않아요. 서서 다니는 자세는 항상 신발을 이게 발을 착지하는 신발을 이 착지면이 많은 신발이 제일 좋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착지면이 많은 신발. 그래서 요즘에 신발들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발가락이랑 이런 것이 편한 신발. 편한 신발. 그리고 이제 저는 옷을 꽉 끼는 옷을 입고 다니면 그 기운과 그 혈액 소통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뭐 몸에 자신이 있으니까 꽉 끼는 것을 입겠지만은 그러나 뭐 푹 퍼져도 괜찮으니까 몸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서서 걸을 때 반듯하게 걷는 거. 반듯하게. 반듯하게 걷는데 보폭을 너무 크게 걷거나 너무 작게 걷지 말고 그냥 평상적으로 조금 걷는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걷고요. 그 다음에 눈을 이게 이렇게 하고 다니거나 너무 내리뜨고 그냥 땅만 보고 다니는 그런 것은 그 정신 건강에 좋지 않아요. 나는 내가 비구니 스님들 되게 뭐라 그럴 때서 모자를 갖다가 빌진 모자를 푹 쓰고 이렇게 안 보이게 해가지고 땅만 내려다보고 다니는 사람 보면 내가 모자를 뺏어버리지. 모자를 쓰더라도 햇볕 가리는 정도로 쓰고 상대가 눈 다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뭐냐면 정신이 반듯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푹 숙여 이렇게 하면 뭔가 그냥 안에 그냥 숨기는 게 있고
당신하고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생각도 당신하고 나누기도 싫고,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머리도 대부분, 그러면 이걸 머리를 갖다가 막 눈썹 밑으로 내려가 눈이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거나,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우리 여기 등산을 하는데 아침에 올라가면 어떤 분이 모자를, 나는 지금까지 한 1년, 2년 이렇게 그분을 봤는데 누군지를 몰라.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모자를 쓰고, 모자 요즘에 책모자 있잖아요. 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니, 이게 강시도 아니고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1년 이상을 봤는데도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그 사람은 나를 알겠지, 나는 이렇게 가니까. 근데 나는 길거리 가다가도 그 사람이, 등산사 만난 사람이 이거 몰라.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사람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누구하고도 얘기하기도 싫고, 교류하기가 싫다라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빛을 항상, 그럴 때 눈빛이 항상 반듯해야 돼. 그리고 눈빛이 막, 가면서 막, 두근두근. 이렇게, 그건 못 써. 어디 무슨 떨어진 동전이나 없나? 둘러보고 다니고. 눈은 호안이라 그래. 호안이라는 것은 눈이, 호랑이가 저 먹이를 지켜볼 때 꼼짝도 않고 지켜보는, 그냥 정면으로 보라는 얘기야, 사람을. 사람을 볼 때, 뭘 볼 때 정면으로 보라는 얘기야. 호안 우행이야. 그러니까 호랑이는 절대 이렇게 보지, 뒤로 확 돌아서 이렇게 보질 않아. 볼라 그러면 뒤로 전부 다 몸을 전체 돌려가지고 보지. 우행이야. 그러면 막 방정맞게 걷지 말고 뚜벅뚜벅 무게 있게 걸어라. 그래서 걸을 때도 조용히 내가 명상할 수 있는, 그게 그 행선이에요. 정신이 반듯할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반듯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 그 옷 입는 것도요. 옷 입는 것 좀 우리 아이들 너무 노출 심하게 해가지고 다니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 정신이 반듯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귀찮으니까 그냥 아주 캐주얼하게 그냥 입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옷이 사실 내가 이 예를 잘 들지만은 예비군 훈련장을 가면요. 거기는 의사, 변호사 다 오잖아요.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그냥 땅바닥에 푹 주저앉아. 푸질러 앉아. 그래가지고 뒤에서 강의해도 듣지도 않아. 맨날 짤짤이 한다고. 둘이 자지. 에이, 얼만가? 그 변호사, 의사들 다 점잖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적 앉았다니까. 그 예비군 복 입은 놈은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을 갖다 그 변호사 그 양복 입고 법정에 가서 막 그럴 때는 그 옷에 따라서 생각이 그렇게 달라져. 장소나 옷에 따라서. 따라서 아이들한테도 어른들도 옷을 반듯하게 입는 방법들이 중요하다. 편안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편안하게 입는 것은 편안하게 입어야 될 때 편안하게 입는 것이지 반듯하게 입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정신적으로 바로 되게 하려고 하면 옷도 좀 편안하게 말고 편안할 때는 편하더라도 반듯하게. 그러니까 난 학교 갈 때는 학교 교복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좀 편하게 고치면 되거든. 그래서 공부로 간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애들은 머리카락 다 길어가지고 그냥 옷을 갖다 아무거나 입고 가면 그게 지금 공부로 가는 게 등산을 가는 건지 이게 무슨 놀러 가는 건지 술 먹으러 가는 건지 담배 피러 가는 건지 구분이 안 돼. 그건 자유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가장 그 의무를 잘 지킬 때 서로가 이를테면 우리 자유다. 내 자유라고 오늘 차를 몰고 가면서 신호등 무시하고 다 갚으려 봐보시오. 누가 죽든지 죽지.
내가 신호등을 잘 지키고 그래야 서로가 자유로워지는 거거든. 내가 지킬 것은 잘 지킬 때 그게 자유로워지는 것이, 요즘에 자유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한다.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러고, 앉을 때는 이제 가부좌 자세를 하는데, 가부좌 자세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지. 자복이 있으면 좋고, 자복을 뒤에 힙을 받칠 수 있게끔 좀 한번 접거나 다른 힙을 받칠 수 있는 것을 갖다 다른 걸 하나 놓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앉아봐 보세요. 자, 오른쪽 발을 안으로 최대한으로 밀착시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로 살짝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왼쪽 무릎이 될 수 있으면 그 땅에 살짝 닿을 수 있게끔 꼭 안 닿아도, 그 오른쪽 무릎을 최대한으로, 오른쪽 발을 최대한으로 밀착을 시키면 돼요. 그거는 오른쪽 발을 갖다 더 사타구니 쪽으로 딱 더 밀착을 시키라고. 그렇게 말고 이쪽으로 더 내라고. 이쪽으로 더. 아니. 그 오른쪽 발이 너무 저쪽으로 가버렸다고. 옳지. 그렇게. 자, 그건 지금 너무 꼬였어. 그러면 너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발을 이쪽으로 더, 오른쪽 발. 더 붙이면서 안으로 바짝 떨어뜨려. 그렇게. 그리고 왼쪽 발을 너무, 옳지. 조금 더 올려보시오. 옳지. 그래서 한번 몸이 좀 편안한가, 이렇게 하면.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좀 저리다 그러면, 그 왼쪽 발을 밑으로 하고 오른쪽 발을 위로 하면 돼요. 바꾸면 돼요. 좀 저리다 그러면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손을, 오른쪽 손 위에 왼쪽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요걸 지금 요렇게 하는 거 반가부좌 그래요. 반가부좌. 결가부좌는 두 다리를 얹어. 두 다리 한번 올려볼까? 올라갈 수 있는 두 다리 한번 올려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왼쪽 다리를 또 꼬아서 또 올려. 반대로. 반대로. 오른쪽 다리를 갖다가 왼쪽 허벅지에.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에. 옳지. 그리고 왼쪽 다리로. 그렇게. 예? 그건 잘 안 되죠, 그죠? 이거는 결가부좌를 해서 부처님께서 다시는 내가 깨닫기 전에는 안 일어나겠다고 딱 그냥 볼수하에 앉을 때는 다리를 풀지 않겠다고 이렇게 한 거야. 그 이제 반가부좌 다시 해보세요. 응? 안 풀어져요? 자, 반가부좌. 그렇게 하고, 오른쪽 손을, 이거는 수인, 손 모양이에요. 오른쪽 손을, 이렇게 하고, 왼쪽 손을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둥글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본인이 앉아있는, 지금 발 올라와 있죠, 그죠? 그 위에 살짝 올리면서, 요 뒤 손날이, 당신 배에 이렇게 닿게끔 딱 한번, 편안하게 한번. 손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딱 위에다 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손에 힘 주지 말고 어깨에 지금 기운 딱 빼야 돼요. 기운 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너무 숙여줘도 안 되고 뒤로 버텨도 이게 어느 근육이 하나 긴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긴장된 근육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척추가 딱 바로 섰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기 있죠, 그죠? 기가 양쪽 어깨하고 반듯하게 됐다고 생각하라. 보라. 자, 턱을 너무 들지 마시고 턱을 살짝 밑으로 당겨주시고. 지금 손 요렇게 둥글게 하고 있는 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요게 요 안에 기운이 형성이 되면서 하단전에 그대로 딱 이게 기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눈은 자기 콧등이 살짝 보일 정도로 살짝 내리감으세요. 안 그러면 자기 앞에 앉아있는 앞에 한 30cm 한자 정도 앞 정도에다 시선을 그냥 던져 놓으세요. 그걸 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시선을 그렇게 던져 놓으세요. 혓바닥은 앞니빨 안쪽 있죠, 그죠? 앞니빨 두 개, 대문이라 그러지? 그 두 개 안쪽에 혀 끝을 안으로 딱 대보세요. 침이 나오면 그대로 그냥 살짝 삼키기만 해요. 주무시면 안 돼. 잠은 눈 감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손을 그렇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돼. 딱 잘라야 돼. 지금 가부좌 자세가 안 맞아. 발 올리고. 자, 요렇게 됐을 때, 이 몸을 갖다 이제 앉아서 앉는 자세로는 가장 반듯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요렇게 해서는 다리가 좀 저리면 요렇게 바꾸고 앉아도 몸에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세를 갖다, 조신이라 그래요. 몸을 반듯하게 한 자세다. 그래서 이제 요 자세에서 여러분이 차를 마시거나 그러더라도 요런 자세에서 앉아서 조금 이렇게 운용해서 바꾸고 요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 몸뚱아리는 딱 이제 반듯하게 앉아졌는데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죠, 그죠? 이제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해주고 몸과 마음을 이게 몸은 이렇게 주저앉혀 놔도 마음이 계속 지금 딴 게 일어나고 호흡도 지금 안 골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과 호흡과 몸뚱아리가 같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마음과 호흡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갖다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잠시 한번 앉아볼까요? 자, 음악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음악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앉아보십시오. 조금 더 크게 한번.
지금은 이제 음악을 듣고 하잖아요. 그죠? 음악을 듣고 하는데, 음악을 듣고 해도 이제 초기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음악을 듣고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하고 나면 여러분 하루에 한 30분만 이렇게 하고 나면요. 하루 그 힘이 이제 쭉 이렇게 갖추어지면, 하루 종일 여러분 차분하게 지낼 수 있어요. 들뜨지 않고. 화도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연습을 여러분이 계속 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이나 30분 이렇게 앉을 수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한 10년, 15년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버리냐면 엄청나게 나요. 사회 대처하는 방식이라든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전혀 달라져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고, 이게 밥이노나 떡이나, 이게 진짜 밥이 되고 떡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유명한 이 사회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는 사람들도 허다 안 되니까 전부 다 이거 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의 그런 이상한 짓을 따라가고 있지만도 미국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이게 고통이 안 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이게 명상에 대해서 지금 대학에서 명상이나 불교 얘기를 모르면, 불교를 모르면 대학 교수들이 서로 이게 저런 무식한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건데도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르쳐 주면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요거 예불을 하고 명상하고 그런 것을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딱 생활해서 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내 행복은 아니거든. 여러분 행복이지. 그죠?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은 잠깐 앉아도 차분해지죠. 네? 잠깐 이게 한 3분도 안 앉았는데도 차분해져요. 이게 한 30분 하고 탁 집중하고 나오면요. 아주 그냥 또 구름 끼어있다. 구름이 좀 그쳐버린 맑은 그 모습 같은 걸 느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호흡하는 법. 그죠? 다음, 호흡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은 지 마음대로 굴러다니니까.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오늘 한 거 가지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제일 명상하기 좋은 때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조금 일찍 시작해서 아침에 새 울고 먼동 틀 때 있죠, 그죠? 그때 내 명상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면, 새 우는 소리나,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자연이 이게 아침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 아침 되는 순간하고 내가 한 5시쯤 일어나가지고 명상하고 딱 1시간 정도 하고 나왔을 때 6시쯤 새 울고 날이 밝아오는 모습을 갖다 한 10분 정도 바깥에 나가 산책한다 그러면 그것만 돼도 여러분이 절대 명상법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때가 시간은 제일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어요? 없으면 끝입니다.